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권의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경기도청 방문을 환영하며 7년 만에 반가운 재회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용인특례시가 지난 13일 골프스타 박세리 전 올림픽 대표팀 감독과 함께 조성한 복합 스포츠 문화공간 세리박 위드 용인을 정식 개관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12일 TV조선 네트워크 매거진에 출연해 성남의 4차 산업혁명 선도 전략과 시민중심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광명, 시흥, 안산, 안양, 화성시 등 5개 지자체가 지난 15일 광명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안산선의 안전하고 투명한 공사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주차 수도권 주간 뉴스 송지은 기자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권의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 14일 지지자들과의 온라인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 국민의힘은 도저히 고쳤을 수 없는 비열한 집단이라며 날을 세웠고, 이에 권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당에서 2번의 대권 도전, 2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라며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를 본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본인들이 러브콜을 보냈다가 응하지 않으니 이제 와서 인성을 문제 삼느냐며 그야말로 진짜 싸가지 없는, 국민 앞에 싸가지 없는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 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도 포용과 품위, 책임감을 갖춘 후보라며 애국심이 투철한 정치인으로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당의 입당에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경기도청 방문을 환영하며 7년 만에 반가운 재회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희홀에서 김 전 총리와 지난 2017년 함께 일하며 많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기억이 있다며 당시 김 전 총리의 협력과 배려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총리님께서 추진하셨던 지방재정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의 거대 담론을 이제는 도지사로서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도청 직원들과 공직사회가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이번 선거 콘셉트는 경청이다.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고쳐야 할 점, 경기도 현안 등에 대해 꼼꼼히 메모해 차기 정부 출범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용인특례시가 지난 13일 골프스타 박세리 전 올림픽 대표팀 감독과 함께 조성한 복합 스포츠 문화공간 세리박 위드 용인을 정식 개관했습니다. 이날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세리박 위드 용인은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며 시민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전국에선 가장 독특한 형태의 복합문화 플랫폼이라며 시민 누구나 이곳을 찾아 스포츠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감독은 오랜 시간 품어온 꿈을 실현하게 된 세리박 위드 용인의 개관은 제게 매우 뜻깊고 감격스러운 순간이라며 이 공간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여러 후원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시는 박 전 감독과 함께 세리키즈 골프 캠프, 지역 학교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토크 콘서트, 교양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리박 위드 용인을 시민 밀착형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12일 TV조선 네트워크 매거진에 출연해 성남의 4차 산업혁명 선도 전략과 시민 중심의 복지 정책에 대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날 신 시장은 성남시는 AI, 반도체, ICT, 바이오 게임 등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명실상부한 4차 산업 특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리 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추진 상황에 대해 신 시장은 오리 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은 단순한 주거지나 상업지구 개발이 아닌 판교의 성공 모델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형태로 첨단기술연구소와 기업 등이 모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만들 계획이라며 성남시 도시 전체를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구축해 국가의 미래 산업을 설계하는 핵심 기지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남형 과학고 유치에 대해서는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산학, 연관이 연계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보훈명예수당을 2025년부터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령 제한 폐지에 더해 참전 유공자에게는 새로운 수당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광명, 시흥, 안산, 안양, 화성시 등 5개 지자체가 지난 15일 광명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안산선의 안전하고 투명한 공사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공동건의문에 서명한 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고,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 생명이 최우선 가치인 만큼 지자체 간 협력과 감시를 통해 안전시공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금 정부의 신속한 관리와 복구 조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대응을 촉구했고,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전제 조건이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 또한 신안산선은 교통인프라의 핵심이지만 그보다 먼저 확보돼야 할 것은 안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대응에 참여한 5개 지자체는 향후 신안산선 사업의 안전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동대응할 방침입니다. 5월 3주차 수도권 주간 뉴스 송지은 기자였습니다.